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결제 카드 번호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파파존스 웹사이트를 통해 피자 주문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문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파파존스는 부랴부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관계 당국에 신고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SBS의 추가 취재 결과 파파존스는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1년 전 이미 인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외주 보안업체에게 고객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던 겁니다. 저희가 천재 그 취약점을 전산팀에서 이런 게 있으니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파존스 전산팀으로 들은 거예요. 당시에도 이미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관계 당국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파파존스와 외주 보안업체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시스템 보완 조치를 하고 석 달 뒤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다시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단 소스는 저희가 또 만들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요. 최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에서도 파파존스와 비슷한 유형의 고객 정보 노출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키사가 직접 나서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단속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고객 정보를 대하는 기업들의 안일한 인식이 속속 드러나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씨는 평소 배달 주문을 자주 하던 파파존스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다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불러오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문한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배달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9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주문 번호를 임의로 바꿔 입력했더니 다른 사람의 주문 정보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아무런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주문한 정보도 표출이 됩니다. 취재진이 제보자와 함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주문자가 결제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파존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한다고 밝혔는데 3년 전에 폐기됐어야 할 2017년 1월 주문 정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제보자 측은 3,700만 건이 넘는 주문 정보가 노출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누군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지 그 로그인 기록,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파존스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로그인을 해야만 본인 주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파파존스 측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지난 9일 오전부터 시작된 예스24 먹통 사태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스24 홈페이지와 앱은 서비스 접속 불능 상태입니다. 도서 주문이나 배송 조회, 전자책 다운로드, 커뮤니티 등 모든 서비스를 일절 이용할 수 없습니다. 티켓 예매는 물론이고 이미 예매한 티켓도 확인이 불가능해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스24를 통해 공연 예매를 진행하던 공연 기획사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예스24는 당초 해킹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비스 개선 중이라고만 공지했다가 해킹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를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스24는 뒤늦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공지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유실되지 않았고 주문 정보 등 데이터도 정상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언제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상 랜섬웨어 해커들은 암호화를 푸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 9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킹 공격을 당해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구직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알바몬이 홈페이지에 띄운 사과문입니다. 알바몬은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서 해킹 시도가 감지됐고 즉시 차단 조치에 현재는 위협이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해킹 과정에서 22,473건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알바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당장 피해를 주진 않을지 몰라도 시차를 두고 다른 사기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면접이나 합격 통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의 링크 등을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수시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몬은 현재까지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입니다. 악성 코드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 원인과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지난 19일 밤 11시쯤 해킹 세력이 해외 IP로 접속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유심 서버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심 서버엔 가입자 전화번호와 고유 식별 번호가 있어 해킹을 당했다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 기준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는 2,310만 명에 달합니다. 유출된 유심 정보로 불법적인 기기 변경이나 비정상적인 인증이 이루어질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습니다. 탈취한 전화번호로 뭔가를 발급받아서 이제 통신 수단에 대해서 가로채기를 한다라거나 SMS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추가 피해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는. SK텔레콤은 다만 해킹당한 유심 서버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저장돼 있지 않다면서 아직 가입자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복제를 통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나 가짜 본인 인증을 차단하는 한편 피해 방지를 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에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